홍익대 오프라인 블렌더 기초 강의에 사용된 심플 리빙룸 아트웍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모델링부터 매트리얼, 라이팅, 애니메이션이 있는 모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렌더링까지 진행을 하는 영상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샤시가 조금 부족해서 3D 처음 들으시는 학생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학생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블렌더 기초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영상은 모델링으로 리빙룸 뼈대와 안에 들어가는 큰 가구들을 모델링하는 영상입니다. 간단한 심플 리빙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필요 없는 것들은 한번 다 지워줄 거고요.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죠. 큐브 만들어 줄 거고, 먼저 스케일은 저는 Z축으로 2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카메라 Shift A 카메라 만들어 주고, 스플릿 한 다음에 여기는 카메라 뷰로 보도록 하죠. 카메라 뷰는 세로가 긴 버전을 쓸 거니까 위에는 1080, 밑에는 1920, 그리고 카메라 잡아서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죠. 그리고 카메라는 퍼스펙티브가 아닌 얼스그래픽 뷰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거고요.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우선 위치는 잡아줬고요. 그리고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플랜 꺼내서 스케일 키워주고 바닥으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큐브와 카메라 잡아서 바닥 위치 맞춰서 올려놓도록 하죠. 그리고 플랜은 선택되지 않게 커서 잠궈 놓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얼스 그래픽 스케일을 조금 늘려서 조금 더 주변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저는 위치를 조금 더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바꿔줬고요. 에딧 모드에서 페이스 모드로 위에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페이스를 잡고 X 눌러서 딜리트 페이스 먼저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있는 페이스 잡아서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오브젝트 잡아서 에딧 모드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Alt E 눌러서 Extrude Face Along Normal 이렇게 뽑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각도가 조금 벗어나져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Offset Even 켜서 두께가 일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2번으로 Subdivision Surface Modifier 넣어줄 거고요.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만들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Subdivision이 들어가면서 굴곡이 생기게 되니까 에딧 모드에 들어가서 엣지들을 잡아주도록 하죠. 컨트롤 R로 엣지 추가해서 위쪽으로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R로 밑으로 엣지 추가, 그리고 양쪽으로도 엣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중앙으로도 엣지 추가를 해서 엣지가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양쪽으로도 엣지를 잡아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면 위아래 전부 다 3개의 엣지들이 잡힌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R로 여기에 엣지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주도록 하죠. 저는 지금 나눈 상태에서 조금 더 위쪽 편으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나눈 상태에서 바로 G 눌러서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죠. 올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R 해서 여기에도 엣지 추가 한번 해줄 거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B 베벨로 엣지를 나눠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Alt 누르고
엣지 모드에서 Alt 누르고 엣지 선택하면 링으로 선택이 되고요. 탑뷰에서 바라보면서 지금은 창문이 직선으로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지금은 대각선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엣지를 직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는 Y축으로 직선을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스케일 X축으로 크로스되는 축으로 스케일을 줄여주면 이제 직선으로 Y축으로 직선이 되는 엣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도 S 그리고 X 눌러서 Y축으로 직선이 되는 엣지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여기도 지금 조금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맞춰주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엣지를 저는 다시 선택을 해서 지금 조금 더 오른쪽으로 붙은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옮겨주도록 하죠. 저는 여기쯤으로 일단은 만들어 두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번 페이스 모드에서 앞에 있는 페이스 잡고 똑같이 뒤쪽 편에 있는 페이스를 잡아주시고요. 우클릭 그리고 브릿지 페이스로 페이스를 연결을 시켜서 뚫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또 엣지들이 뭉개져 있으니까 컨트롤 R 해서 엣지들을 잡아주도록 하죠. 똑같이 위쪽으로도 컨트롤 R 해서 엣지들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쪽으로도 엣지를 잡아줘야 조금 더 각이 져진 엣지들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똑같이 해서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엣지들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도 엣지들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창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 페이스 모드에서 안쪽에 있는 페이스들을 링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Alt 누르고 엣지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페이스가 링으로 잡히게 되고요. 먼저 Shift T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클릭으로 취소를 하면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가지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다시 자기 위치에서 커지면 되기 때문에 따로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간 다음에 분리된 오브젝트를 잡아주시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컨트롤 A 그리고 스케일 한번 클리어 해주신 다음에요. 에딧 모드에서 페이스 다 잡아주시고 Alt E 그리고 Extrude Face Along Normal로 익스트루드를 해주도록 하죠. 익스트루드를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직각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옵션에서 Offset Even으로 직각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스케일을 키워주면 돼요. 스케일을 S 눌러서 스케일을 Y축으로 키워주면 되는데 지금 늘어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다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3D 오리진 포인트가 지금 오브젝트의 중심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큐브를 처음 만들었을 때 위치는 여기 위치가 맞기는 한데 우리는 복사를 해서 만들어진 창틀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틀의 오리진 포인트가 지금 원래 만들어져 있던 오브젝트의 위치와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Set Origin 그리고 Origin to Geometry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정중앙에 오리진 포인트가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스케일을 키워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이 커지게 돼요. 스케일을 키워서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에딧 모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엣지 부분들이 잘 안 잡혀져 있으니까 엣지 모드에서 엣지를 링으로 Alt 눌러서 잡아주시고요. G 눌러서 끝쪽 부분들을 당겨서 조금 날카로운 엣지들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네, 모서리 저는 다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R로 바깥쪽에 엣지 추가해주고 안쪽으로도 엣지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도 엣지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반대쪽에도 추가를 해주고 역시 똑같이 엣지들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안쪽으로도 엣지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반대쪽으로도 엣지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겹쳐지는 형태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겹쳐져 있는 메시예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서 에딧 모드에서
먼저 버텍스들을 다 잡아주세요. 다 잡아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되는데 S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이렇게 바깥에서 보시면 스케일이 안쪽으로까지 파고들면서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모든 축 방향으로 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줄어드는 작은 형태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한 축 방향만 고정시킨 상태에서 줄여주면 돼요. 즉 Y축은 뺀 상태에서 G축 그리고 X축으로만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 눌러주신 다음에 Shift Y 누르면 Y축은 제외한 상태에서 X축과 G축으로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줄여주도록 하죠. 그러면 창틀이 완성이 됐고요. 이 창틀 Shift T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스케일을 그냥 줄여서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창틀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작은 창틀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버텍스 잡고 크기를 맞춰 주도록 하죠. 위치들을 맞춰서 올려줄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개의 창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또 다른 창틀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큐브 꺼내 줄 거고요. Ctrl E Subdivision, Surface 넣어 줄 거고, 이번에는 Add Modifier 그리고 Generate에서 베벨을 만들어서 Subdivision보다 위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엣지를 추가한 것처럼 이렇게 엣지가 자동적으로 잡혀지게 돼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2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잡았던 3엣지처럼 여기에도 3엣지가 들어가서 잡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는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스케일을 줄여서 위치도 잡아주도록 하죠. 그 G 눌러서 저는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죠. 사이드 뷰에서 보면서 위치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창살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Shift D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로테이션 Y축으로 90도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또 크기를 대략적으로 맞춰주도록 하죠. Shift D 복사를 해서 또 옆으로 옮겨서 창살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창살은 여기 있는 크기보다는 작아져야겠죠. 스케일 저는 Y축으로 줄여서 작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지금 창문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창문을 가리는 커튼을 여기에 그냥 바로 얹어서 만들어줄 거예요.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플랜 꺼내서 로테이션 90도 먼저 해줄 거고요. G 눌러서 위쪽으로 옮겨주고 여기 위치에 맞춰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죠. 저는 버텍스를 잡아서 그냥 옮기도록 하죠. 저는 한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우선은 두께 없이 일단은 놔둬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바닥에 두께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탭 에딧 모드에서 페이스 잡고 E 눌러서 위쪽으로 뽑아서 바닥 두께 만들어줄 거고요. 이번에도 Subdivision Surface 그리고 베벨을 만들어 줄 건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한번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디파이어를 똑같이 반복해서 넣는 것보다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복사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복사할 오브젝트를 나중에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먼저 잡힌 오브젝트는 진한 주황색 선으로 잡히게 되고요. 나중에 잡힌 오브젝트는 연한 주황색으로 잡혀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잡힌 오브젝트에 있는 모디파이어를 복사를 해올 수 있어요. Ctrl L 누르신 다음에 Copy 모디파이어 해주시면 이렇게 모디파이어가 오브젝트에 바로 복사가 되게 되고요.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는 만들어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엣지 부분들이 여기보다는 엣지 부분들이 더 날카롭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제 베벨의 값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어마운트 이렇게 낮추셔서 만져주시면 조금 더 날카로운 형태의 쉐입이 잡혀지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Shift D 복사를 해서 위쪽으로 저는 올려줄 거고 이번에도 스케일을 줄여줄 건데 스케일을 줄이기는 조금 귀찮으니까 이번에는 에딧 모드에서 안에 있는 버텍스들을 잡고 스케일을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잡아서 두께를 만들어서 밑에 깔리는 나무판에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A로 한번 스케일을 클리어 해주신 다음에요. 어마운트를 조절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형태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서 밑에 바닥을 다 깔아 줄 건데, 이제 Shift D 복사를 해서 옮겨 주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모디파이어 기능을 배우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모디파이어 add 모디파이어에서 generated 그리고 array라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도록 하죠. array라는 모디파이어는 이렇게 같은 오브젝트를 반복시켜주는 모디파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x축 방향 플러스 x축 방향으로 갔는데 저희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시게 되고요. 여기서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7개까지 늘렸는데 지금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에서 버텍스를 다 잡아주시고요. G 눌러서 옮겨주시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레이로 생성된 밑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함께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부분 대략적으로 맞춰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무 타일이 생겨진 바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벽 위쪽에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지금 형태는 똑같이 올라가시면 되니까 여기 있는 형태를 복사를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먼저 저는 페이스를 잡아 주도록 하죠. 이렇게 페이스를 그냥 그대로 잡아서 Shift T 복사를 해서 위로 올려 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줄 거고요. 이제 탑뷰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크기를 키워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키워서 맞춰도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이제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버텍스 잡고 옮기는 게 가장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버텍스 잡고 옮겨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버텍스 잡고 옮겨주고요. 여기도 버텍스 잡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옮겨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E 눌러서 위쪽으로 뽑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R로 엣지를 추가를 해서 이제 위치를 잡아서 엣지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G 눌러서 이번에는 위치를 정확한 위치 맞춰서 낮춰주도록 하죠. 전 봤을 때 카메라가 조금 답답해 보여서 카메라의 스케일을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죠. 조금 더 카메라 위치를 바꿔줬네요. 이제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겠죠. 보통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가장 큰 오브젝트부터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먼저 쇼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큐브 만들어 줄 거고요. 스케일을 줄여주면서 위치를 먼저 대략적으로 잡아주면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컨트롤 E 그리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만들어 줄 거고요. 컨트롤 R 해서 엣지 하나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주도록 하죠. 그리고 옆쪽으로도 똑같이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서 만들어줬어요. 스케일을 줄여주면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Shift D 복사를 해서 스케일을 키워주도록 하죠. 이렇게 올려주면 이제 의자의 가장 밑에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쇼파가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앞쪽으로만 키울 수 있도록 남아서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더 맞추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이쯤 일단 이 정도 크기 대략적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위에 있는 오브젝트 잡아서 Shift T 복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X축 90도 바꿔서 뒤쪽으로 등을 기댈 수 있는 형태 쇼파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얘도 스케일은 Y축으로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둥글둥글한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엣지 두 개를 잡아서 G 눌러서 조금 더 앞쪽으로 뽑아주고 엣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앞에 있는 엣지는 잡아서 조금 더 뒤쪽으로 해서 조금 소파 형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로테이션도 살짝 돌려서 뒤쪽으로 기댈 수 있는 형태의 의자, 소파 형태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밑으로 낮춰줄 거고요. 일단 스케일을 보면서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오브젝트도 잡아서 Shift D 복사를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로테이션 Y축으로 90도로 돌려서 옮겨주도록 하죠. 옮겨주고 위치를 잡아서 팔 걸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도록 하죠.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 잡아서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뽑아주신 다음에요. 좀 형태가 그렇게 막 예쁘진 않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엣지들 잡아서 G 눌러서 밑으로 낮춰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들도 조금 둥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R 해서 엣지 추가를 해주고 여기 부분들은 잡아서 또 조금 뽑아서 조금 더 둥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죠.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위치를 잡아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만들어줄 건데 Shift D 해서 또 복사를 해서 넘겨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모디파이어 기능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모디파이어에서 Add 모디파이어 그리고 Generate에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미러 오브젝트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 여기 지금은 3개 아무거나 어떤 걸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바닥에 있는 앉는 부위를 찍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X축으로 넘어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지금 그런데 봤을 때 저는 스케일이 조금 많이 커 보이네요. 일단은 모든 오브젝트를 잡고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죠.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 이제 의자를 지지해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Shift A 눌러서 메시에서 큐브 꺼내줄 거고요. 스케일을 먼저 일단은 줄여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요. 에딧 모드에서 밑에 있는 버텍스들을 잡고 스케일을 줄여서 대각선의 형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 있는 내 모서리 엣지만 잡고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서 그리고 엣지 추가 하나를 더 올려서 베벨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E 우클릭 쉐더 스무스. 그러면 지금 सब디비전이 들어가면서 형태가 이상해졌는데 위에 있는 페이스는 잡아서 X 눌러서 지워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밑에 있는 페이스는 지워줄 순 없으니까 페이스를 잡고 I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주도록 하죠. 한 번 스케일을 줄여주고 한 번 더 스케일을 줄여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R 해서 엣지 추가를 해서 밑에 라인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겨줘도 되지만 우리 미러라는 기능을 썼으니까 또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Add Modifier 그리고 미러라는 모디파이어 꺼내줄 거고요. 스포이드로 위에 있는 오브젝트 찍어서 반대쪽으로도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반대편으로도 넘겨주면 되니까 Y축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게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오브젝트가 정중앙에 안 있고 조금 이상한 형태로 넘어가셨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오리진 포인트가 정중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내가 미러 스포이드로 찍은 오브젝트를 오리진 포인트를 정중앙으로 바꿔주면 돼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Set Origin to Geometry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위치가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미러된 오브젝트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정중심으로 총 4개의 오브젝트가 생성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일단은 소파는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소파를 기댈 수 있는 형태의 받침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Shift D 복사를 해서 앞으로 뽑아내 줄 거고요. 스케일을 줄여서 일단은 위치를 잡아주고 저는 조금 더 Y축으로 줄여서 가로가
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Shift T 복사를 해서 밑으로 낮춰서 스케일을 줄여줄 거고요. 스케일을 줄여주신 다음에 위로 올려줄 거고, 지금 보시면 엣지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되게 둥글둥글한 형태예요. 사실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제 엣지를 안 잡아도 저는 둥글둥글한 형태를 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썼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조금 더 칼진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R 해서 엣지들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조금 더 엣지 부분들이 잡혀서 또 칼져 있는 모서리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도록 하죠. 여기에는 컨트롤 R 해서 위아래 조금 더 잡아서 조금 더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여기 밑에 있는 오브젝트는 스케일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지대도 만들어줘야겠죠. 먼저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큐브 꺼내줄 거고요. 스케일을 줄여주도록 하죠. 스케일 위치, 그리고 이제 위치들을 옮겨서 맞춰주면 되겠죠. 저는 우선 이렇게 위치 잡아줄 거고요. 위치 옮겨주고,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 잡아서 옮겨주도록 하죠. 스케일 조금 더 맞춰서 컨트롤 R 해서 엣지 추가해서 나눠주신 다음에요. 여기 부분 잡아주시고 E 눌러서 뽑아서 밑에 있는 길게 바닥 형태 구성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형태가 구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하면 당연히 무너지게 되니까 에딧 모드에서 엣지 부분들은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R로 엣지 부분들은 추가를 하면서 잡아주도록 하죠. 이쪽 표현으로도 엣지 부분을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불안해 보이니까 지지해주는 판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오브젝트 잡아서 Shift D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요. 스케일을 일단 줄여주시고, 저는 G축으로만 늘려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스케일을 조금 더 만져주도록 하죠. 에딧 모드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스케일은 아까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들을 그냥 조절하면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죠. 저는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에딧 모드에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기도 해서 에딧 모드에서 저는 잡아서 옮겨주도록 하죠. 여기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여기도 옮겨서 위치 잡아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나무를 지지해주는 형태를 만들어 줬어요. 이것도 그대로도 복사를 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Add 모디파이어에서 Generated 그리고 미러 만들어서 미러 오브젝트를 위에 있는 판으로 찍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오브젝트 잡고, 지금 다시 오브젝트 잡고 컨트롤 L 카피 모디파이어로 똑같이 미러 모디파이어를 그대로 넘겨주도록 하죠. 이렇게 형태가 구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테이블 만들어야겠죠.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이번에도 큐브 꺼내서 위치를 먼저 잡아주도록 하죠. 위치를 먼저 잡으면서 대략적으로 위치 잡아주면서 스케일을 저는 조금 더 X축으로 줄여서 에딧 모드에서 앞에 있는 페이스 잡아주신 다음에 I 눌러서 스케일을 먼저 줄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E 눌러서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죠. 넣어준 다음에 컨트롤 E로 Subdivision Surface 넣어주고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R 해서 엣지들을 추가를 해주면서 위치들을 잡아주도록 하죠. 다 위치 잡아서 엣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엣지 부분들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엣지들을 잡아줘야겠죠. 안쪽으로도 엣지 잡아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 엣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페이스를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안쪽에 있는 페이스 잡아서
지금 다 떨어져 있는 페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는 페이스들 잡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페이스들만 잡아주신 다음에 Shift D 복사를 해서 우클릭으로 취소를 해서 원래 위치로 바꿔주신 다음에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분리한 오브젝트 잡아서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죠. 그러면 사이즈 맞게 만들어졌고요. 안에 있는 오브젝트 잡아서 이번에도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분리된 오브젝트가 있고 분리되기 전 오브젝트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분리되기 전 오브젝트가 지금은 굳어져 있는데 이제 동그랗게 말려져 있죠. 이제 sub디비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분리된 오브젝트 먼저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R 하신 다음에 엣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저는 총 6개의 엣지를 추가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B 베벨로 나눠주도록 하죠. 나눠주실 때 총 2개의 엣지로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잡아주시고 나눠주신 엣지들 그대로 X 눌러서 딜리트 페이스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오브젝트들 다 잡아서 E 눌러서 안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Add 모디파이어에서 베벨 모디파이어 만들어서 위쪽으로 올려줄 거고요. 세그먼트 올려줄 거고 어마운트를 줄여서 베벨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지금 둥그러져 있는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여기 잡아서 익스트루드 먼저 뒤쪽으로 한번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양쪽 엣지들 잡아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R 해서 엣지 추가, 여기도 엣지를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엣지 부분들 잡아주도록 하죠. 양쪽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엣지 잡아서 그리고 컨트롤 R 해서 위쪽 아래쪽도 엣지 잡아서 굽어지는 형태가 없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안쪽으로도 엣지 추가해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랍 형태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줬어요. 이제 밑에 있는 받침대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미 만들어진 받침대가 있으니까 Shift D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가지고 오도록 하죠. G 눌러서 옮겨주시면 지금은 오브젝트가 미러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뀌어지는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옮기신 다음에요 미러 오브젝트를 취소를 하고 스포이드로 다시 여기 있는 오브젝트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다 한 번에 들어가지게 되고요. 지금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잡아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치들이 다 잡혀지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오브젝트인 스탠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먼저 위치를 Shift 우클릭으로 3D 커서 위치를 한번 잡아 놓고요. 그리고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이번엔 실린더 꺼내 주도록 하죠. 실린더를 잡아서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스케일을 줄여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에딧 모드에서 위에 있는 페이스, 밑에 있는 페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잡아서 X 눌러서 딜리트 페이스 해서 지워줄 거고요. 위에 있는 버텍스들만 잡아서 스케일을 줄여서 지금은 위쪽이 더 큰 형태의 스탠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버텍스들 잡아서 조금 더 사이즈는 맞춰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해줄 거고요. Add 모디파이어에서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두께를 저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E로 subdivision 서페이스 넣어줬어요. 그럼 형태가 조금 끝부분들이 안 맞게 되니까 컨트롤 R로 엣지 부분들은 잡아주도록 하죠. 엣지 부분들은 잡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Shift A 눌러주신 다음에 또 메쉬에서 실린더 만들어 줄 거고요. 스케일을 일단 줄여주신 다음에 G축으로만 스케일을 키워주도록 하죠. 스케일을 조금 키워서 위치를 일단 보면서 크기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제 옮겨서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위치 잡아줄 거고요. 일단은 조금 더 위치를 바꾸면서 Shift D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또 위치 돌려서 만들어 줄 거고, Shift D 복사를 해서 삼각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지금은 너무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잡고 슬러시 눌러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들만, 내가 작업하기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만 해서 잡아서 옮겨 놓도록 하죠. 대략적으로 잡아주시면 되니까 이쪽에서도 보면서 우선은 잡아 놓도록 하죠. 조금 더 로테이션. Shift T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줄여주고 스케일을 줄여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보면서 위치 맞춰서 이렇게 위치 잡아주도록 하죠. 지금 3개 오브젝트 잡아서 우클릭 쉐이더 스무스 만들어 줄 거고요. 다시 슬러시로 나가서 위치를 제대로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약간 스케일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것 같아서 스케일을 좀 줄여줄 거고요. 위치가 조금 다른 것들과 겹쳐지지 않게 위치를 한 번 더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치 잡아서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액자와 선반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먼저 선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Shift D 복사를 해서 옮겨줄 거고요. 로테이션 G축 90도 돌려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서 선반은 위치를 해놓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선반 그대로 또 Shift D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로테이션 Y축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일단은 위치를 먼저 또 잡아주고요. 위치를 잡아주고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죠. 사진 액자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 엣지 부분들을 당겨서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 잡아서 E 눌러서 안쪽으로 넣어주면 당연히 सब디비전 때문에 여기는 동그랗게 되죠. 그럼 또 안에 엣지 부분들 잡아주시면 되겠죠. 엣지 부분들 넣어서 잡아주면 되겠죠. 컨트롤 R 해서 엣지 안쪽에도 넣어서 엣지 부분들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페이스 잡아주신 다음에 Shift D 복사를 해서 빼놓고 스케일을 늘려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P 눌러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해줄 거고요. 안에 들어가는 여기 부분은 사진을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सब디비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सब디비전은 지워주도록 하죠. 이렇게 액자까지 만들어줬고요. 액자가 뭔가 두께, 프레임의 두께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조금씩 늘려서 조금 더 굵게 만들어줬어요. 큰 형태의 구성 모델링은 끝이 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작은 소품들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모델링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